안녕하십니까, 새싹 유튜버 카카로트입니다. 수염이 자꾸 입에 들어가가지고. 요즘 날씨 정말 덥죠. 가뜩이나 날씨도 더워서 짜증나는데 하루가 다르게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파탄나고 내야 될 세금은 점점 올라가. 뉴스 틀면 우리 문통은 국민들 살림엔 관심이라고는 없고 저기 북대지 옆에서 한방 미소 짓고 계시고, 퇴근하고 인터넷이라 들어가면 페미 메갈 웜돼지들 날뛰는 거 감상하면서 혈압들 쭉쭉 올라가고 계시죠. 하여튼 하루하루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어준다더니 공약 실천 인정합니다. 요즘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유튜브를 보고 저도 틈만 나면 핸드폰 켜서 유튜브 영상 보는데요. 정치권 얘기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자기 얘기 풀어놓는 분들 영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일 저런 일 많다 보니까 그런 영상들 보면서 대리만족도 하고 내 의견하고 비교해 가면서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배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 평소에 이런 얘기를 신랄하게 풀어놓을 데가 없어. 대통령 욕하거나 의혹 제기하면 청와대에서 고소미 먹이지. 하도 주변에 좌좀들이 많다 보니까 뭔 얘기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말하는 놈 일배충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 채널을 일기장처럼 한번 써보려고요. 오늘은 첫 영상으로 젊은 우파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서름들이 있는지 제 얘기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우선 제가 우파가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광우병 다들 아시죠? 미국산 소고기 먹거나 미국산 소고기로 가공된 상품에 접촉만 해도 대가리에 구멍이 뻥뻥 뚫린다는 그런 개소리가 넷상에서 퍼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모 유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매일매일 그런 거짓 정보들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내가 말랑말랑했겠습니까? 어떤 정보든 받아들여 버리죠. 아주 그냥 세뇌의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했던 생각들이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 뇌에 구멍이 뚫리면 죽는다. 나도 가족들도 죽을 수 있다. 근데 이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를 누가 수입하려고 해? 이명박은 나쁜 놈인 거야, 아주. 근데 저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에 어린 학생들 미쳐 날뛰면서 거리로 나갔어요. 이명박 아웃, 미친 소 너나 먹어. 피켓 들고서 그냥 좌좀들이 계획한 대로 말이죠. 그렇게 양산형 좌종으로 살아가던 제가 어쩌다가 생각을 고쳐먹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산업 수요와 연계해서 젊은 기술 명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마침 인문계 가서 공부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실업계 가자니 이 양아치 날라리 새끼 될 것 같고 고민 중이었던 저한테는 아주 안성맞춤인 제도였죠.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미래형 직업 분야 기술 영재를 육성하네. 그러지만 아무튼 대학 안 보내고 일찍 취업시키겠다는 거예요. 어설픈 공장 말고 기술력 있고 괜찮은 업체 또는 대기업 공기업까지 대학 졸업하고도 가기 힘든 그런 기업들의 고졸들을 취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면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톤을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나이도 먹고 머리가 커지면서 넷상에 무차별적인 세뇌 정보들도 걸러듣게 됐죠. 그때쯤에 무슨 일이 터졌냐면요, 바로 연평도 포격이 있었어요.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연평도에서 검은 연기들이 잔뜩 나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 심장이 다 두근대더라고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주변 친구들이나 일부 선생님들이요, 마치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이 여기는 거예요. 그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안보관이 심각하게 물러졌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걸 깨달은 시점부터 친북 성향 정치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문재인 하는 짓 보면서 제 속이 어떨지 다들 아시겠죠? 어느 날 친구들하고 고깃집에 갔어요. 그러다가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 이 새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뭣도 모르고 겁나게 욕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 정치 성향을 타인에게 드러냈던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옹호했거든요. 그때 제 얘기를 듣고 친구놈들 표정이 싹 굳었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해요. 물론 어릴 때부터 불알 친구들로 지냈던 놈들이라 그런 거 가지고 절교를 한다던가 돌아서진 않지만 아주 미친놈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정치적 이슈만 있으면
친구들이 비꼬면서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민주당 지지하는 자신들의 의견이 정의인 것처럼 자기들의 의견만 옳다는 듯이 저를 비꼬고 놀리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죠. 그러다가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 안타까운 사건을 이용해 먹는 극악무도한 인간들도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죠. 그리고 나서 대선. 저요 홍준표 후보 찍었습니다. 젊은 층이 흔히들 싫어하는 꼰대 스타일이죠. 남 무시하는 듯한 태도와 언행,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저도 홍준표라는 인간의 스타일을 선호하진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대북과는 확실한 사람이겠구나 싶었어요. 20대 중에서 홍준표 찍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무하다고 봐도 될 거예요. 당시에 대선 얘기가 나오면 저는 마치 게이가 용기 내서 커밍아웃이라도 하듯이 문재인바 친구들 사이에서 용기를 내서 홍준표를 지지해야 됐어요. 당연히 비정상 취급받았고요. 악마 숭배라도 하는 듯이 취급하더군요. 샤이 보수라는 말이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는 모르겠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에 처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보수하면 악마 취급하는 좌좀들한테 둘러싸여서 제대로 의견 표명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좌파들 프레임 싸움 정말 잘합니다. 세계 1등이에요. 앞으로는 유튜브든 SNS든 오프라인이든 우파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팩트체크 해가면서 이런 프레임 걷어내야 됩니다. 물론 거짓 뉴스로 청와대에 고소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일 올릴 수는 없겠지만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